네, 스승님, 자식과의 인생 상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5세 되는 아들이 인생 상담을 원한다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자식과의 인생 상담에서 3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바르게 잘 살고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한다. 둘째, 조언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면 따끔한 충고를 해준다. 이런 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요. 또한 자식과의 인생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상담이나 때로는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 거기에 적절하게 부모가 답변도 하고 또 바르게 교육도 시키고 또 바르게 이해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상담을 요청해 올 때 바른 상담을 해주고 바르게 교육하려면 내가 지식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출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무지하고 소위 깨달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면 바른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아이 질량에 맞출 수도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대충 대답해주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식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아이들이 물어올 때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절하게 말해주는 게 현명한지. 그래서 좀 전에 질문은 나는 이제 바른 기준으로 이렇게 물어오면 네가 바르게 질문하면 난 바르게 답변하고, 또 뭐라고 했죠? 옳지 못한 행동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이른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적절한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이 아이에게 이해가 되게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막상 다치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빠지거나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깨우치고 질량이 훌륭한 부모들은 그 아이 심리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의 질량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더 지혜를 갖추고 더 깨달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한테 무시도 당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라도 바르게 답변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 중에서 이 아이가 상담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담을 해왔을 때 첫 번째가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고 했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당연한 거죠. 그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언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의견을 제시하되 너의 인생이고 네 알아서 또 판단하고 네 알아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친다고 했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3가지 엄마의 방법은 당연한 방법이고 당연하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 입장에서 충고하거나 상담해 주거나 깨우침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 입장과 당신 생각으로 분별해서 판단하고 말해줄 때가 90%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딴소리 하네? 자기 감정 이야기 하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증이 됐든 문제점이 됐든 자기의 고민이 됐든 부모님에게 물어왔을 때 부모가 가장 적절하게 답변하는 방법은 내 아집이나 내 심리를 내려놓고 아이 입장이 되어서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잣대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어떤 감정일까? 어떠한 지금 고민으로 물어왔나? 아이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가? 아이의 고민이 어느 정도 질량에서 지금 묻고 있나? 이런 걸 적절하게 그 감정을 헤아리면서 아이 입장에서 잘 답변해 줄 때 아이랑 공감을 이루고 현명한 답이 될 수 있지 내 감정과 내 잣대로만 판단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은 아들 입장하고 내 입장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는 연애 문제로 엄마한테 상담을 해요.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이 여자친구 만날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심리 상태에서 그걸 잘 들어주고 답변해 주는 게 현답이 되지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야 만나봐.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만나지 마. 이건 내 감정이잖아. 아이 감정이 아니고. 그럼 만나라고 할 때는 왜 만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설명을 해주고 왜 만나면 안 되는지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객관적 잣대로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아이가 공감을 하지 내 감정대로 무조건 만나지 마, 무조건 만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옳지 않다. 또 대학 진로 문제, 대학 문제, 또 취직 문제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해옵니다. 아이가. 그럼 엄마 의견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의견도 물어볼 수 있고 그때 아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이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묻는지 그리고 너의 생각이 정말 어떤 생각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 심리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읽어보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줘야지 내 감정 위주, 내 잣대 내가 대학 때 공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대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이 고민을 물어올 때 아이들 입장으로서 헤아리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바른 분별력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아이들이 바르게 생활할 때는 당연히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아이들이 행동을 바르게 못할 때는 늘상 충고하고 늘상 야단치는 건 득되지 않다. 그때는 잘 점검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 잡아서 저 벼타자 가듯이 날 잡아서 딱 앉혀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든지 또 깊이 있게 야단을 치든지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모순이 있고 잘못했다고 막 잔소리하듯이 야단치고 혼을 내고 막 이렇게 시비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싸우듯이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 득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 표현을 하고 감정적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좀 사나운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 아이들은 내면의 상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성장해서는 부모를 멀어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내뱉는 말 속에서 아이들은 많은 상처가 올 수도 있고 나쁜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충고와 칭찬과 조언은 잘 구분지어서 도와줘야지 구분짓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는 건 충고도 아니며 돕는 게 아니다. 내가 조언할 때는 아주 지적으로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고 칭찬해 줄 때는 아낌없이 사랑으로 칭찬을 해주고 야단을 칠 때는 진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야단을 치는지 그걸 잘 이해시켜주고 야단을 쳐야지 그 원인을 이해도 시켜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말하는 건 아무 득되지 않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걸 아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0세 전 아이들 대할 때하고 20세 이후의 아이들 대할 때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20세 전에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근데 20세가 딱 넘고 21살이 넘게 되면 성인이며 주체가 생긴 것이며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인생을 펼쳐나갈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살이 넘게 되면 인격체로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또 인격체로서 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20세 전에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좋아요. 제 얘기는. 그러나 21살이 넘게 되면 성인 대우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하대식으로 약간은 그 멸시하는 말투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예요. 여러분이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때 아이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과 존중은 달라요. 존중은 아랫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존경은 윗사람이거나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한테 존경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존중이라는 건 밑에 어린 아이들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아이들은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만 때로는 냉철함으로 대하지만 항상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함으로써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바르게 성장하고 부모를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을 못 받았다면 아이들을 무시한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막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행동이 거칠었던 것이고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못되게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과보를 만든 것입니다. 말버릇을 잘못 가르쳤든 행동을 잘못했든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행동을 했든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썼든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을 무시하고 잘못 대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아이들이 못되게 행동하거나 불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말하거나 반말하거나 자기 친구 대하듯 하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모한테 이렇게 아주 경솔하게 대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 또한 전부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1.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고 2. 보세요. 지혜롭게 키우지 못한 탓이고 3.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라도 부족한 행동을 하고 부족한 말을 하고 부족한 마음을 쓰게 되면 이건 내 탓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말을 잘못 가르치고 또 어떤 존중함이 없었고 아이를 내가 너무 무시하면서 행동을 했구나. 이런 걸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를 첫째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두 번째, 진심을 다해서 대화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깊은 사랑으로 대하라.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인이나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늘상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지금 다 큰 자식들인데, 나이가 30이나 된 자식들인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탁 끌어안으면서 아들 사랑한다 하면 저도 사랑해요. 딱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진심을 담은 사랑의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바로 존중이 있고 진심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은 사랑과 진심을 담은 존중과 진심을 담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진심을 담은 존중, 사랑,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무엇이든 다 통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다 이해가 되며 무엇이든 다 공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